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 증시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과 이슈를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넘게, 코스닥은 1% 넘게 1.4%까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미국에서 FOMC 회의를 기다려야 되고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번 주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도 우리 국내에서도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하이닉스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자, 조금 전부터 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 8인치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쪽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도 과연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질지 시장에서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LG화학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니까 만약에 저희 방송 중에 실적이 나오면 하나씩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증시 파워10 첫 번째 이슈 파워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곧 오늘입니다. 아마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상속 방안이 공개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어봐야 될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서는 오늘 또 이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거 SKIT가 오늘 공모 청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공모주 청약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도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시고 있을 이 시간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즈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현경 연구원님이 또 어떤 이슈를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삼성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일이 임박하고 있어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관련 방안이 나올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포인트와 힌트를 얻어야 할지 자세하게 조현경 연구원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있고 SKIT의 공모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그리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월요일, 화요일 계속 좀 미뤄지다가 오늘 중으로 좀 나온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어떤 추이로 나올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상속세 관련한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일단 유산 같은 경우에는 총 30조 원의 규모로 삼성계열 주식 가치만 약 19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 쪽으로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기고 뭐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 다양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 SDS 등 계열사 우리가 주식을 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추측성에 아직까지는 그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속세에 대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왔었을 때 조금 우리가 뒤늦게 보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또 이제 주가 변동폭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어떤 또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실적 시즌에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금융업종 속에서도 보험 쪽 또는 은행 쪽 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 중에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가져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삼성의 또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생명의 그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가 반드시 또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또 투자 회사로서의 가치라든지 금융 지주 회사로서의 가치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5월 초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대비 해외 보험 쪽에서 어떤 상반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되게 선방을 해주었고 중국 파트 쪽에서는 또 호실적으로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명보험업계 쪽에서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금리의 변동성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시장 전망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우리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어떤 자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확실하게 조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뭐 눌림목 구간 이런 부분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아무래도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좀 나오고 있고 삼성생명을 이제 나머지 뭐 이부진 부회장의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나눠 갖는 걸로 계획이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삼성생명과 관련돼서 이것을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생명이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와 보험업 자체의 이야기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것까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이 상속법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 방안과 관련된 이슈로 삼성생명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현경 연구원이 가지고 온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요즘 뜨거운 철강주입니다. 경기 회복세에 계속 훈풍이 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철강주. 과연 계속 가져가도 될지, 나도 철강주 하나쯤은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현경 연구원과 이 철강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입니다. 오늘 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번 주에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나도 철강주
안 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철강주를 담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주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연구원님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철강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또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어떤 작년과 다르게 우리가 인프라 투자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 철강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친환경 관련 규제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 자체가 이 철강 기업들의 감산 정책으로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의 어떤 1분기를 떠나 2분기까지 굉장히 또 시장 전망치가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 또 이 철근 유통 가격 자체가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심을 좀 자극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이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다른 뭐 철강주 좀 살펴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계속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등 신고가를 이제 또 기록을 또 갱신을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런 관련주들 속에서도 상승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오르지 못하고 또 충분히 좀 상승 모멘텀이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관련주들 좀 두루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네. 기본적으로 철강 소재라든지 구조물, 구조재 등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으로서 국내에 이제 내로라 하는 이 업체들에게 또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계속 친환경 이슈가 또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이 플랜트 기자재 시장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동사에서의 그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뭐 소수력 발전기라든지 제작 및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운용 사업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에너지 풍력, 조선, 뭐 해양 플랜트 등 재료가 여러 방향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주 순환매 속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형엠텍을 포함해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삼형엠텍 같이 아직은 조금 올라오지 않은 그렇지만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조현경 연구원님이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덜 오른 철강주들 한번 잘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현경 연구원과 두 가지 이슈, 삼성과 관련된 이슈 철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시 13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14분을 향해 달려가면서 시장이 1시간 개장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틀째 매도 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보합권 출발했지만 0.8%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3,188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3,200선 아래로 내려와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 지켜주고는 있지만 코스피보다도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역시 보합권 출발했지만 현재 1.5%까지 낙폭 키운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캐리소프트와 손오공 그리고 쿠콘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들이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동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 캐리소프트 그리고 손오공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리소프트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모습인데 현재 28.4% 오르면서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급등세로 출발하더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또 손오공은 어린이날 특수를 노린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오공 캐리소프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4,375원 최고가 찍었다가 현재 상승폭을 살짝 낮춘 상황입니다. 6.7% 오르면서 4,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승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종목입니다. 쿠콘인데요. 공모가는 45,000원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9만 원까지 오르면서 2배 넘게 가격 주가 기록했습니다. 공모주 청약대 이 쿠콘이 카카오 게임즈를 능가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 회사 API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급결제 API 그리고 기업정보 API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10시 구간 마이너스 3.7% 그리면서 77,000원까지 주가 내려왔고요. 그래도 공모가 한참 윗선에서 웃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루하게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 테마성 재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뜨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르면 주말부터 자가진단키트를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물류센터나 콜센터에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주고 검사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휴마시스 다시 한번 급등 중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2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락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와 한일철강이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네, 삼성의 상속 관련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호텔신라 우선주의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영권 이슈 또는 상속 이슈 등이 있을 때마다 움직였던 테마인데요. 전일에는 15만 원 선까지 장중에 이제 급등하더니 마감 시에는 마이너스 5%까지 추락을 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 보였고요. 오늘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4% 정도 주가 빠지면서 1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특징주 한일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급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종목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초강세를 보였던 시장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철강 관련주들 하락 중인데 특히 시가총액이 비교적 가벼운 철강 중소형주들이 낙폭이 큽니다. 이 시각 한일철강이 6% 가까이 빠지면서 2,96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 3,000원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알아봤습니다. 네, 현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버티고 있는 종목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HMM, 해운주들이 오늘 역시 불을 뿜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역시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실적을 잘 발표했던 아모레퍼시피카, 아모레지도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호실적 기록했죠. SO일도 3%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도 잘 흘러가는 강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도 방을 열어볼 텐데요.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방 열어보겠습니다. PD님 개설을 해주시고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참여해주시는 스피커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황우성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두 분의 솔직한 이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뭐 황우성 차장님, 윤정식 부장님께 좀 일단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뭐 조금 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사실 금년에 가장 주목받는 이 소비재 섹터 중에 하나죠. 이 네. 금년에 워낙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많아서 이 소비재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섹터들 실적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았죠. 영업이익만 해도 네네. 1,762억 원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화장품주들의 실적 성장세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국내 화장품 대형주들에 있어서의 그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에 중국인 입국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화장품주들 실적이 좋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가 실적이 가장 좋았고 입국자 수도 최대 6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화장품주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가 2017년 사드 영향 나오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들 실적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입니다. 이 2021년 화장품 업종 영업이익 예상치 2조 원인데요. 2016년도가 1.9조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더 늘었습니다.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 본다라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행이 이제는 여름 이후에는 자율화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백신 2차 접종 마친 인원들 상당히 많아지면서 자가격리 없이 이제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여름부터는 그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여행이 자율화 된다라면은 면세점 매출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도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수익, 주가도 당연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인터넷 쇼핑 내에서의 화장품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대형 화장품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정식 부장님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황우성 차장님께도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유상증자 한번 맞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가슴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코스맥스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중에 어떤 거 좀 보세요? 예, 저는 부장님이 너무 잘 말씀 주셔갖고, 네네. 더 부연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네. 네, 왜냐면 사실 제가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잘생긴 미남형은 아니라 화장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마스크 쓴 건 아니에요. 글로벌리하게 다 마스크 썼어요. 그쵸. 그다음에 재택근무했잖아요. 다 재택근무했고 뭐 집에 좀 있었고 자가격리했고 마스크 쓰고 화장품을 덜 썼겠죠. 그러니까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뭐 PD님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여기 화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언택트에서 이제 콘택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도 다시 나가야 되고 소개팅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네네. 그러면 남자인 저도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화장품도 바르고 이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글로벌리 해요. 그쵸. 당연히 화장품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종목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신생 기업이 올라가는 화장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거를 계속 가려고 하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등 종목인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쪽이 뭐 잘 아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황우성 차장님 왜요? 왜 굉장히 핸섬하신데요? 네. 화장품으로 따지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SKIT 이거 청약 받으시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계실 겁니다. 계좌를 막 여기저기 개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공모주 청약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SKIT 요거 좀 많이 받으려면 어떤 노하우 필요할까요? 약간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공모청약 받으려고 오늘 새벽 1시부터 기다렸다. 계좌 개설하려고. 네. 이런 것도 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희 회사도 오늘 쿠폰을 상장을 했거든요. 하나생명투자에서. 예. 그래서 제가 12년, 13년 차인데 지점에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온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참 이 주식을 하면서 몸소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와 정말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에 대한 열기가 증시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도 있지만 너무너무 뜨겁구나. 근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가, 내가 너무 또 좋다고 하니까 공모주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슈를 좀 잡은 거고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좀 청약을 많이 받고 한다,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공모주 청약을 너무 노려갖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과연 많이 날까라고 했을 때는 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알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공모주 청약에 집중을 하는 게 꼭 공모주 청약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에서 오늘 쿠폰 같은 경우도 45,000원에 공모가였는데 9만 원 갔다가 지금 73,900원까지 확 빠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있어요. 내가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쿠폰은 지금 좀 많이 안 들어줬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초에 나온 게 하이브, 이제 그 BTS였죠. 빅히트,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큰 것들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상장하고 공모청약 열기 때문에 확 올랐다가, 그럼 여기서도 분명 누가 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다가 확 빠졌다가 지금 다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공모주 청약 몇 주 더 받으려고 새벽 1시부터 노력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면 이렇게 더 가치 있는 공모주 했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묵혀놓고 사놔야 의미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는 윤정식 부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이 공모주 청약 열풍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공모주 청약 당분간은 이 열풍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에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고, 그러면서 수익률까지 다시 좋아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 이제는 좀 깐깐해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상장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사실은 좋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가 예전에 100이 기준이라고 본다면 80 이상이면 상장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90보다도 더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좋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모주들 특징들이 초기에 며칠 동안은 좀 매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매물 며칠만 사실 받고 나면 본연의 가치 찾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초기에는 일정 부분은 조금 매도, 그리고 좀 중기 이후에, 그러니까 최소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모주 처음에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받아놓고 수익 챙긴 다음에 다시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잡으면 요즘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이 상장하고 있으니까 수익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황우성 차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이렇게 오늘 닫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모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화장품주 한번 투자하시는 거에 노하우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시고 계실 분들을 위한 종목 릴레이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유 팀장님이 정시에 오셨습니다. 아, 네. 정시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최고 기록으로 9가지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10개를 다 채워보도록 역사적인 날이 되도록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5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5가지 픽입니다. DY파워, LG전자, 아모레퍼시픽, PSK, 오스템 임플란트를 픽해 오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의 선택 5가지는 무엇일까요? NBT, LTC, 팜스토리, 한화생명, 라이온캠텍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10개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고 궁금하신가요?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아니면 이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만 들여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어가는 스피드 종목 10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바쁩니다. 10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I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좋습니다.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잘 오르고 있죠. 네. 오르는 이유는 결국엔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의 1000대를 단일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것도 있었고,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뭐 200~300대씩은 그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플레 이런 이슈 때문에 채굴용 이슈도 좀 이런 그 굴삭기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관련된 종목군들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DI파에는 그 유압기 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죠. 굴삭기 판매 잘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굴삭기 완성업체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러고 DI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수렴을 좀 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 수렴이 잘 마무리되면서 어제 의미 있는 양봉, 오늘도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0초나 남았는데 벌써 끝내셨네요. 10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배분을 해주시는군요.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DI파워, 뭐 건설 경기나 뭐 굴삭기가 많이 팔리면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다. 주가도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첫 번째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MB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그 스마트폰에 뭐 캐시워크라든지 캐시슬라이드 이런 그 포인트 플랫폼을 깔고 있는 앱을 깔고 계신 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그 우리가 잠금하면 모바일 플랫폼, 포인트 플랫폼, 캐시슬라이드를 개발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다 카카오와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이냐면은 일단은 그 포인트 플랫폼 여기서 다른 신규 서비스를 계속 파생해 나간다라는 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에서 계속 신규로 형성해 나갔었는데 그런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든지 SSG, 티몬, UF 같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과 플랫폼을 이제 제휴를 하게 되면서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성과가 나오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어떤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 상장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결제 서비스 연관 있는 종목으로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도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NBT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태근 팀장님도 거의 20초, 15초가 남았는데 저를 위한 것인가요? 저희를 위한 시간 배분이신가요? 첫 번째 종목을 아주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LG전자 조금 이제 후끈했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전하면은 뭐 삼성보다는 좀 LG를 조금 더 우위로 점쳐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LG전자는 이미 이제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좀 프리미엄 라인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OLED TV 이런 쪽으로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의 안정적인 높은 수익성을 좀 구사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신가전이라고 해서 솔직히 저도 집에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러 같은 뭐 이제 냄새 옷 제거해 주는 거. 근데 사놓고 안 쓰고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처럼 신가전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약간 1인 그 가구에 맞춰가지고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가전 시장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하루 이틀 지났지만 타임크라일러 쪽으로 해가지고 한 6,500억 정도의 그 신규 매출을 이제 전기 모터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좀 보여줬죠. 한마디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수익성을 이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 원래 주 거래처 뭐 BMW 이런 벤츠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최근에 약간 눌림목의 조정이 나왔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LG전자는 시간을 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 뭐 전장 부품까지 연결되면 뭐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TC라는 LTC 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조금은 최근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게 증시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스몰캡이란지 중소형주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LTC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박차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현재 경쟁적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안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그 제품들을 현재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 LTC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어떤 그 협력 관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전해질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차세대 연료 전지 상용화에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는 계속 나올 건데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천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 확보가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완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초 남겨두고 이 정태근 팀장님 LTC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가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4가지 종목 정도 살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내가 더 알고 싶은 종목들을 문자나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약간 소비주로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선정을 네,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 네, 뭐 앞에서도 우리 화장품 관련된 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1% 정도 늘어나는 실적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좀 이제 안정권에 지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고마진 해외 사업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LG생활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약간 방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방문 판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커머스, 좀 온라인 판매 쪽으로 좀 변화시켰고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뭐 계속 보복 소비라고 하면서 화장품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이미 투자는 그 전에 많이 했었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결국엔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업체들이 수익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좋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국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여 나가면서 구조조정도 잘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이번에 반짝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의 화장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약간 상승했다가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것은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설명까지.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했는데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G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뭐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국내는 이 곡물 가격의 직접적인 연관성인 종목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그래서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곡물 가격 상승했을 때 항상 수혜주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옥수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셨겠지만 7년 만에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보면 일단 코로나로 해서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또 곡물 가격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요인이든 장기적인 요인이든 일단 원자재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해서 사료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가 서두에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 팜스토리. 팜스토리가 보여서 일단 팜스토리를 그 중에서 픽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곡물 관련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팜스토리를 잘 알려주셔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 보시고요. 자, 오늘 아까 클럽하우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 SKIT 공모 청약이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자, 뭐 SKIT 청약 시작에 지금 SK증권의 MTS 접속이 마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속보로 좀 나가고 있는데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SKIT 이걸 받기 위해서 계좌 개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오늘도 계좌 이 청약이 10시로 1시간 좀 미뤄지기도 했는데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조금 과열된 지금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청약 받으시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간에 잘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뭐 PSK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최대 고객사 삼성전자를 좀 우군에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든 뭐 TSMC든
뭐 SK 하이닉스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분야 쪽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PSK가 상당히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뭐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PSK를 선정한 거는 뭐 다른 것도 뭐 실적도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올해 한 18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4월 한 달만 따지더라도 한 2조 한 5천억이 넘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PSK는 순매수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올해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저는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조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좀 매수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코스닥이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PSK에 대한 해프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또 공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환인제약의 실적이 조금 전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 12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비 66.7% 증가한 수준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인제약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바로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10시 42분 정도에 상승이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한 6% 정도 상승, 6.4%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환인제약. 실적이 뭐 저렇게 나오는 종목들 중에는 반응을 바로바로 보이는 오늘 시장의 좀 분위기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 환인제약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실적이 잘 나온 업종들 순에서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방금 실적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뭐 한화생명 포함을 해서 보험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위 업종이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순이익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상향 조정된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하나생명의 포커스는 분명히 실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정신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과 지금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이런 상품을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저 보증 이율이란지 그리고 투자 수익이란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아시다시피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자손익이라 그래가지고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 대비 어떤 발생되는 마진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국채금리 상승으로 해서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생명에 대한 좋은 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상의 이런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보험주들 중에 한화생명을 한 픽으로 꼽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와 타이를 이루겠습니다. 9가지 종목 정태근 팀장님께 좀 죄송하고 한 종목 더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마지막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저희 10가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돈키님이 오스템 실적이 엄청난데 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루나님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고 특히 이제 그것이 좋게 나오게 된 계기가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의 수익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영업이익이 255,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죠.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뭐 올해는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흐름은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실적 좋긴 한데 왜 못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미 2월 달부터 좀 많이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2월 달부터 한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실적으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다.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도 있지만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9만 원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해법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9가지 종목을 했습니다요. 저희가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분과 또 10개 종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여러분들의 갈증을 풀어드릴 종목 10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시작하고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 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